안녕하세요. 자이단진의 리치모 부동산 리치유 소장입니다. 오늘은 미래를 당겨서 쓰는 시드머니 만들기를 실행한 김대리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김대리는 일반 회사를 다니는 20대 후반의 사회초년생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예적금 풍차 돌리기가 유행했고 재테크 저서들마다 앞다투어 이 방법으로 시드머니 만들기를 추천했습니다. 예적금 풍차 돌리기란 매달 새로운 적금 또는 예금을 가입해서 저축을 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300만원씩 예금을 가정할 때 1월에 300만원, 2월에 300만원, 3월에 300만원씩 예금을 넣어서 12월 만기로 해서 모두 만기 후에 3,600만원을 만드는 방법을 말합니다. 결국에는 1년 동안 예적금을 꾸준히 모아서 1년 후에는 목돈을 만들어서 쓴다는 개념입니다. 유행했던 시드머니 만들기 규칙을 소개드리면 규칙 1. 모든 카드를 체크카드로 바꾸고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지출을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규칙 2. 예적금 풍차 돌리기를 실행해서 시드머니를 모으는 방법입니다. 규칙 3. 수입과 지출 통장을 분리하고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여 지출을 최소화해서 모으는 규칙입니다. 규칙 4. 엑셀 가계부를 작성하고 수입과 지출을 분리해서 각종 공과금을 표시해 현금 흐름을 예측해서 지출을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4개의 규칙은 모두 지출을 최소화 단순화해서 최대한 예적금을 넣어서 시드머니를 만드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규칙에 따라 카드를 모두 없애고 체크카드만을 남겨두고 지출과 수입 통장을 분리하고 한 달에 월급의 10%는 나를 위해 쓰는 돈으로 지정해 두었습니다. 야근이 아주 많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아침을 김밥으로 해결하고 나면 점심은 회사에서, 저녁은 야식을 통해서 식비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때 세후 월급 330만원에서 30만원을 제외한 300만원을 매월 예금하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예금을 하고 있다는 뿌듯함을 느끼기 위해서 월급날에는 은행으로 직접 가서 통장을 만들고 돌아왔습니다. 300만원씩 예금을 하기 시작한 3개월째 되던 날 어김없이 300만원을 예금하기 위해 은행을 방문합니다. 이때 은행의 차장님께서 잠시만요 하고 김대리를 불러 세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은행의 대북의 차장 땡땡땡입니다. 몇 달 동안 방문하셔서 예금을 많이 하시고 가시던데 혹시 왜 그러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저는 예금 풍차를 만들고 있고 1년 후에 3,600만원을 수령해서 투자를 진행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차장님은 웃으시면서 그럼 당장 내일 3,600만원 받아가세요. 그리고 바로 투자하시고 싶으신 것 투자 진행하십시오.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차장님은 김대리를 앉혀두고 마이너스 통장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 세전 연봉만큼 마이너스 통장을 발행해서 바로 3,600만원이 든 마이너스 통장을 해주셨습니다. 이자는 4%였지만 매달 300만원씩 대출을 상환하기 때문에 이자는 점차 줄어서 12개월간 66만원 정도의 이자를 내면 3,600만원을 미리 받아서 투자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종잣돈을 모으는 방법을 미래 시드머니 대출 풍차 돌리기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대출을 당겨서 투자하는 것에 부정적이신 분들이 계시지만 원래 예적금을 넣어 시드머니를 만들려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1년의 투자 시간을 당기고 투자를 빨리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매달 300만원을 예적금으로 넣으려고 했던 부분을 대출로 상환하면서 12개월째에는 모든 대출을 상환할 수 있었고 더불어 신용도도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3,600만원이 생겼기 때문에 막연하지만 아파트를 투자하고 싶어서 투자 대상에 대해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3,600만원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부동산은 많지 않았지만 지방의 소형 원룸 아파트는 입주를 할 수 있는 아파트를 구매할 수도 전세를 주고 갭으로 투자할 수도 있었습니다.
25평의 아파트를 갭으로 사는 것이 더 수익이 높을 것이라고 판단하겠지만 그때는 3,600만 원으로 입주가 곧 가능한 세대수가 적은 원룸형 아파트를 대출 없이 구입했습니다. 매입 금액은 3천만 원 정도 수준이며 임차인이 100만 원에 20만 원의 월세를 내고 있었고 6개월 후 만기가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직접 입주하여 거주도 가능한 아파트였습니다. 처음으로 집을 샀다는 설레임과 곧 입주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퇴근하고 계속 그 집 주위를 뱅뱅뱅 돌았습니다. 하지만 처음 투자의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임차인이 연락이 와서 에어컨이 고장났다고 해서 에어컨을 새로 달아드렸고 취득세를 내고 가지고 있던 현금이 바닥났습니다. 생각지 못했던 수리 비용이 들었지만 지방의 소형 아파트는 오르지 않았습니다. 지방의 10평대 소형 아파트가 얼마나 오르겠냐고 생각하면 웃음만 나오지만 처음 아파트를 투자하면서 오르기를 기대하고 매일매일 시세만 들여다보던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결국 김대리의 첫 투자는 취득세와 양도세 등을 지불하고 약간의 손해를 본 채 수익 없이 매도했습니다. 하지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고 실패를 실패라고 생각하고 다시 부동산 투자를 감행하지 않았다면 김대리는 20억대 자산가가 결코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투자를 해봤고 손실을 봤기 때문에 실패는 했지만 실패를 통해서 배운 점은 있었습니다. 배운 점은 임장에서 취득 유지 양도라는 부동산의 한 사이클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매수 시 취득할 때 부과되는 취득세 신고 방법, 등기를 진행하는 방법 등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세 번째는 양도를 하며 양도세 신고를 하는 방법까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운 점을 정리하는 부분에서 머무르지 않고 최종적으로 실패의 원인을 분석해서 다음에는 똑같은 실패를 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실패의 원인을 첫 번째, 입지입니다. 지방이라는 한계로 수요가 많지 않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세대수입니다. 최소 300세대 이상 있는 부동산을 구매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6,500만 원의 양평동 오피스텔을 갭 투자를 통해 실행하게 됩니다. 두 번째 투자를 통해서 3,600만 원의 투자금을 투입해서 3,600만 원을 벌어 2년 만에 1억의 시드머니 만들기를 성공했습니다. 이때 모은 1억은 훗날 김대리가 20억 자산가가 될 수 있는 시드머니가 됩니다. 다음 회에서는 1억으로 김대리가 20억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일들에 대해서 얘기해보고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